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단지에서 폐기물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매립 폐기물 처리에 조합이 수십억 원의 돈을 집행했다는 건데 문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최한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규모 재개발 단지입니다. 올해 초 4,400여 세대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에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 조성 과정에서 나온 매립 폐기물 처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8월 한 폐기물 처리 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그 대가로 53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큰 금액인데 문제는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입니다. 조합 측이 내놓은 관련 자료는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든 일지가 전부입니다.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처리했는지에 대한 세부 내역은 없습니다. 차량 운행에 대한 토패스 반출한 그 기록만 주고 나머지는 이제 경비 영수증하고 세금 계산서만 주는데 조합 측은 대당 59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운반 차량이 폐기물을 실어나는 횟수만큼 돈을 줬다 해명합니다. 한 대당 얼마씩 이래가지고 처음에 그 업체를 뽑았거든요. 땅속에 있는 걸 갖다 파봐야 이라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대당 얼마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했어요. 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나 철근 등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무엇을 얼마나 싣고 갔는지도 모른 채 수십억을 준 겁니다. 통상 그렇게는 나갈 수가 없죠. 재활용품을 전부 다 버려놓고 이걸 돈 준 걸로 계산해버렸으면 엄청난 이득을 땡긴 거겠죠. 철근도 나오면 철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철근은 돈이 생기잖아요. 처리업체가 환경부에 신고한 내역을 보면 정확한 처리량 등을 알 수 있지만 비공개 대상이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측과 처리업체 간 검은 거래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여성 여행객 몸속에 마약을 숨겨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문 검색이 덜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성의 몸속에 마약을 숨겨 밀반입했습니다. 최혁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김해공항 국제선. 한 여성이 공항 바깥에서 기다리는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이들이 주고받은 물건은 바로 필로폰. 태국 여행객으로 가장한 여성이 자신의 몸속에 마약을 숨겨 들어온 겁니다. 이들은 20대 여성들에게 태국으로 여행을 보내주는 대가로 마약을 운반케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마약 검사가 허술한 김해공항을 노렸습니다. 적게 운반할 때는 300만 원, 더 많이 운반할 때는 800만 원까지 경비를 받고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검문 검색 같은 데가 좀 수월하니까 많이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여성 3명의 몸속에 숨겨 들어온 필로폰은 모두 600g에 달합니다. 2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SNS 등을 통해 1g당 50에서 7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상반기 마약 범죄 집중 단속 기간 동안 부산에서만 800명 넘게 검거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경찰은 총책과 운반 판매책 등 3명을 구속하고 추가 투약자를 확인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 태풍으로 무더위가 좀 가시나 했는데 부산 경남 10개 시군에 오늘 또다시 폭염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온열 질환자 수도 작년에 비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이 한창인 부산의 한 국화농장입니다. 더위를 피하기 위해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덮어도 보지만 푹푹 찌는 날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곳의 기온은 40도가 넘습니다. 저도 국화 따는 법을 배워 함께 해보았는데 선풍기가 무용지물일 정도로 온몸이 금방 땀으로 흥건해집니다. 너무 더운 탓에 국화 생육에 지장을 주면서 수출길도 놓쳤습니다. 이런 더위가 없다 하긴 해. 내가 나가지고 이런 더위 처음 봤어요. 지혜로 올라오지 이 폭염이가 하기에 낮에는 거의 일 못합니다. 시장도 더위 잡기에 한창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혹시 생선이 상할까 연신 얼음물을 뿌려댑니다. 손님들하고 이거 50%도 안 되지.
오늘 최고 기온은 부산 33.9도, 경남 34.7도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의 온열 질환자 수는 작년 48건에서 올해 77건으로 60%가량 증가했고 경남도 140건에서 191건으로 40%가량 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부산 0건에서 1건, 경남은 1건에서 4건으로 늘었습니다.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고 격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23일쯤 비가 올 것이라 전망하고 있지만 무더위는 당분간 이어질 예정입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중국이 6년 만에 한국에 걸었던 단체 관광 빗장을 풀었습니다. 제주와 서울 등 국내 주요 관광지마다 유커 모시기에 한창인데요. 하지만 부산 경남은 당장 유커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조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국내 항구로 들어옵니다. 중국 정부가 6년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허용하면서 큰손인 유커들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산 경남에서는 당장 유커 효과를 누리기 힘들다는 분석입니다. 크루즈 관광이 재개됐지만 올해 중국에서 들어오기로 한 크루즈는 지금까지 단 한 척도 없습니다. 7년 전엔 45만 명의 유커들이 100척 넘는 크루즈를 타고 부산 관광에 나섰지만 올해는 다릅니다.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예약이 꽉 찬 제주도와 대비됩니다. 현재는 부산항에 금년도 12월까지는 스케줄이 예약되어 있는 건 없고 올해 스케줄 예약 때문에 따로 연락이 들어오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무비자를 무기로 천혜의 자연관광을 앞세운 제주도와 쇼핑과 의료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춘 수도권에 밀렸습니다. 크루즈선이 들어오면 주변 상권 매출이 최대 30%까지 늘어난다는 조사도 있는 만큼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유커들이 과연 부산에 얼마나 올지 계획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많이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여행사 현물 지원과 초청 팸투어 등으로 유커를 불러 모을 계획이지만 도지사까지 세일즈에 나섰던 제주에 비해 소극적이란 지적입니다. 지금 현재는 비자라든지 제약으로 인해서 큰 효과는 올해는 볼 수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관광공사 협의하여서 중국 관광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까지 놓치면서 유커 특수를 기대했던 부산 경남 관광업계가 울상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의과대학과 백병원으로 잘 알려진 인제대의 차기 총장 선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의 모태가 된 서울백병원의 폐원 사태가 최근 불거진 가운데 총장 선거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습니다. 김동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8일 두 차례 선거인단 투표를 거친 인제대는 3명의 총장 후보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득표 1위 백진경 인제대 교수와 2위 전민현 전 총장, 3위 김동수 해운대 백병원 교수입니다. 교수와 직원, 학생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율은 94%였습니다. 학교에 이제 4년 동안에 그런 게 좌지우지되는 선거인 만큼 보다 좀 민주적으로 선거인단의 결정이 조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대학 총장 선출을 앞두고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역 교육계뿐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제대는 서울과 부산, 상계, 일산, 해운대 백병원 등 5개 병원을 두고 있습니다. 인제대 총장 선거는 간접 선거제로 의대 소속 교원의 선거인단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한 초대 백낙환 총장의 차녀 백진경 후보는 서울 백병원 폐원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설립 이념이나 그런 독특한 교육 이념 같은 것들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살려나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을 해주셨던 것 같고. 전 총장인 전민현 후보는 글로컬 예비대학 선정을 큰 성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김동수 후보는 학생 교육 등 교육 본연의 가치를 최우선한다는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선거인단 1, 2차 투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존중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가운데
재단 이사회는 내일 3명 가운데 새 총장을 선출할 예정입니다. 4년 전에는 2위 후보를 선택했던 재단 이사회의 결정에 다시 한번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죠. 경남 거제에선 20년 넘게 악취로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축사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스마트팜으로 바꾸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축사입니다. 지난 1997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돼지 2,000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축사에서 직선거리로 한 200m 정도 오면 이렇게 마을이 나옵니다. 아래 바닷가까지 150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인데 이곳 주민들은 20년 넘게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축사에서 나오는 악취가 마을 전체를 뒤덮는 겁니다. 주민들은 한여름에도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하기 힘듭니다. 또 해충 때문에 미세 방충망 없이는 집안에서 생활도 힘들 정도입니다. 밖에서 먹으려고 여기다가 테이블을 차려놓고 음식을 갖다 놓으면 파리떼가 새카만 달라붙어요. 파리, 막 이런 날파리, 각종 해충, 악취는 뭐 말도 못하고.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6년 동안 이 마을의 악취 오염도를 조사해봤더니 다른 곳보다 평균 46배, 많게는 200배 넘는 악취가 검출됐습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나선 거제시는 정부 공모 사업을 통해 축사를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팜 센터와 귀농 실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귀농 기초 하시는 분들한테 교육도 되고 또 요번 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동네도 마을도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이번 사례가 지역 곳곳에서 불거지는 축사 악취 갈등 해결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시 산양읍 다라항에서 정박해 있던 어선이 침수해 해경이 구조했습니다. 또 1시간 뒤에는 통영시 항림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침수 피해를 입는 등 통영 해역에서 침수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올 2분기 부산 지역 건설 수주는 지난해보다 27.7% 감소했고 경남도 4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통계청이 올해 2분기 동남권 지역경제 동향을 조사한 결과 광공업 생산은 부산 8.5%, 경남도는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부산과 경남이 각각 3.3%, 2.9% 상승했으며 부산 경남 고용률은 각각 0.7%포인트, 1.2%포인트 증가했고 실업률은 0.55%포인트, 1.2%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수목적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부일외고가 내년부터 부산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남녀공학 형태의 자율형 사립고로 운영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부일외고의 자사고 지정 동의를 받았으며 24학급 720명 정원 규모로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경남의 각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객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지역 해수욕장 26곳은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올여름 운영을 모두 마쳤으며 전체 방문객은 60만 431명이었습니다. 이 같은 방문객 수는 지난해보다 15% 정도 줄어든 것으로 긴 장마와 태풍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부산 광안대교와 용두산 공원 부산타워의 조명이 내일 저녁 9시부터 5분간 소등됩니다. 부산시는 에너지의 날인 8월 22일을 맞아 광안대교와 부산타워, 영화의 전당 등 부산 주요 상징물에 대해 5분간 전면 소등에 동참해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되새길 예정입니다. 다시 덥다 못해 뜨거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는데요. 내륙 곳곳으로 내려졌던 폭염 경보는 오늘 오전 부산과 창원 또 거제로도 확대됐습니다. 내일도 한낮에 32도 안팎을 보이면서 무척 덥겠고요. 또 습도가 높아서 체감하는 기온은 33도를 넘어서겠습니다. 가장 뜨거운 낮 시간대의 야외 활동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일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밀양과 의령 등 경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다소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요. 내일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밤사이 25도로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창원의 낮 기온 32도, 거제 31도, 밀양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부산은 31도, 김해 32도, 양산은 33도로 평년보다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먼 해상에서 최고 1.5m로 낮게 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는 비가 가끔씩 내리겠고요. 금요일 오후에는 소나기 예보도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